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평가 10페이지 11번 문제. 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자연수의 양의 제곱근에 대응하는 점을 1, 루트 2, 루트 3, 2,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 3 이런 식으로 슉 나타낼 때 연속하는 두 자연수 n과 n 플러스 1에 각각 대응하는 점 사이에 있는 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수직선을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기에 n이라는 이런 자연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n 플러스 1이라는 자연수가 마치 1, 2, 3 이런 애들처럼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루트로 바꾸면 뭐야? 루트 n의 제곱이죠. 이 녀석은 루트로 바꾸면 뭐예요?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와요. 여기서 2는 뭔데? 루트 2의 제곱 4잖아요. 아, 네. 여기서 3은 뭔데? 루트 3의 제곱 9잖아요. 9자리잖아. 맞아? 예. 그래서 n이 오면 얘는 루트 n의 제곱. n 플러스 1은 루트로 표현하면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각각 대응하는 점 사이에 있는 점의 개수, 바로 요 사이에 있는 요런 점의 개수를 세라는 거네.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녀석은 누군지는 몰라도 하나 더 큰 수잖아. 하나 더 큰 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1이 될 테고, 그 옆에 있는 건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2가 될 테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다시 표현하면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었거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하나 적은 수가 오니까 n의 제곱 플러스 2n 요런 수가 오겠네. 우리는요 요 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의 개수 봐. 얘가 한 개째지. 얘가 두 개지. 근데 한 개째 플러스 1, 두 개째 플러스 1. 그럼 얘가 끝에 2n으로 끝나니까 얘는 몇 개째야? 2n개째.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것의 개수는 몇 개다? 2n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래서 점의 개수는 2n개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두 자연수, 예, 2015와 2016에 각각 대응하는 점 사이에 있는 이 점의 개수 구하래요. 여기가 n이 나올 때 여기에 2n개 나왔지. 봐. 여기에 1이 나올 때 2개 나왔어요. 2가 나올 때 4개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3이 나오면 요 사이에 몇 개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6개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2015야. 2015 때 여기에는 몇 개 들어가 있겠어? 2015에 2배. 4030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 네. 11페이지. 오빠 11페이지. 11페이지에 2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창의수수령 도전하기요. 네. 다 모르면 다 뺏겨와서 다 뺏겨와야죠. 네? 다 모르면 다 뺏겨와서 다 뺏겨서 다 물어봐도 돼요. 근데 우선 뺏겨야 돼. 생각하면서 뺏겨야 돼. 선생님 말한 건데 고등사는 전부 창의서술형으로 몇백 개씩 나와.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제1사분면 위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들을 찍었다. 자, 원점과 제1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을 그을 때 이 직선이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들과 만나지 않는 경우를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설명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은 y는 뭐 mx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여기에서 m이 바로 무슨 자리입니까?
기울기 자리예요. 맞습니까? 얘가 기울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 어떤 직선 y는 mx를 이렇게 했어. 근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얘가 만나는 경우가 있지. 이런 식으로. 맞아? 자연수인 점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수인 점을요, 선생님이요, 그래, y는 mx라는 직선이 우연히도 a, b라는 점을 지나는데 이때 a하고 b는 자연수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얘를 지난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점을 지난다라는 얘기는 x자리에 a를 y자리에 b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얘는 결국 b는 m 곱하기 a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도대체 이런 점들과 만나지 않으려면 직선의 기울기가 어때야 돼? 라고 묻고 있지. 그래서 이 식을 기울기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얘가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자연수분의 자연수는 정수분의 정수로 해석할 수 있지.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무슨 수라고 부릅니까? 유리수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m은 반드시 무슨 수가 되어야 되는 상태? 유리수가 되어야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m 자리에 무리수가 왔어. 그러면 얘가 유리수분의 유리수인 이런 점에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얘는 유리수인데 얘는 무리수가 오면 절대로 만날 리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만나지 않는 경우는 뭐다? 직선의 기울기가 뭐여야 한다? 무리수인 경우예요. 직선의 기울기가 유리수인 경우는 점과 만나지만 직선의 기울기가 무리수인 경우는 무리수와 유리수가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몇 개 더 물어봐도 돼요? 네, 별표 표시한 것만. 네. 15쪽에 6번이요. 네, 15쪽에 6번 또. 16쪽에 9번이요. 네, 또. 됐어요. 네, 15쪽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6번 요 문제예요? 네. 네, 자, 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다음 그림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 플러스 루트 5와 2인 직사각형을 4개의 정사각형과 1개의 직사각형으로 분할한 후 각 정사각형의 한 편을 반지름으로 하는 사분원 ABCD를 구한 것이다. 이때 사분원 D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자, 그럼 우선 보도록 하자. 큰 원부터 시작하자. 이 녀석은 이 반지름의 길이가 몇일까? 2지요. 얘는 2예요. 여기가 2니까 당연히 여기도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보자.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요만큼의 길이는 1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2. 즉 계산하면은 루트 5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므로 요 B라는 직선의 한 변의 길이는 몇 되겠습니까? 루트 5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5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나는 요 녀석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자, 2에서 누굴 빼면 되겠다? 루트 5 마이너스 2를 빼면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3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요. 그렇구나. 3 마이너스 루트 5구나. 그래서 얘가 요 길이가 몇이 된다?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 즉 요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 얘에서 얘를 빼면 되지. 네. 루트 5 마이너스 1이라는 길이에서 빼기 3 마이너스 루트 5를 하시면 됩니다. 즉 루트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 즉 2 루트 5 마이너스 4
4라는 길이가 나왔어요. 자, D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 길이가요 2 루트 5 마이너스 4인 4분원이래. 4분원의 넓이지? 4분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4분의 1 곱하기 파이 아래 제곱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의 파이에다가 앞에 있는 거 제곱 20, 뒤에 있는 거 제곱 16 모두 곱해줘 했더니 8이 16이네요. 마이너스 16 루트 5. 그러므로 얘는요 4분의 36 마이너스 16 루트 5 파이. 그러므로 얘는 9 마이너스 4 루트 5 가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파이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네. 이해돼요? 네. 자, 16페이지에 9번 문제. 자, 16페이지의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 fx의 분모를 유리화하시오 라고 나왔지.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해줘야 됩니까?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돼요. 분모 분자에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돼. 그럼 얘 곱하면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것끼리 곱하면 x, 뒤에 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결국 이 식은 플러스 x, 마이너스 x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1분의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즉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맞나요? 네. 자, 이제 A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A. F1은 어떻게 쓸 수 있는데? F1은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fx는 이렇게 쓰면 되잖아. 되겠어요? 예. 이제 F2는 어떻게 쓰게 되겠습니까? F2를 쓰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F3은 어떻게 쓰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4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지? 그랬더니 뿔마 이런 식으로 슉 지워지네요. 첫 번째 거 살아남으면 맨 마지막 것만 살아남는데 마지막이 10이었지. 그래서 마지막은 마이너스 루트 10 플러스 루트 11인데 계속 뿔마 사라져서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 마이너스 루트 1은 마이너스 1일 테고 플러스 루트 11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될까요? 네. 자, 이제 18번, 18쪽, 19쪽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18, 19쪽 설명드릴게요. 여기도 풀어야 돼요? 당연하지. 지금까지 안 했는데. 나도. 해라. 네. 네. 야, 이 준서군이 제일 숙제 열심히 잘해왔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다. 줄여야겠다. 꽉 찬다, 야. 이 A4. 너희들 A4 뭐 이런 거 알지? 들어봐서 알지? 네. 뭐 A4, A3 뭐 이런 거. 에이스를 뭐 있어요? 여기 다 있잖아요. 이게 종이의 그 사이즈를 결정하는 방법이 지금 설명이 돼 있잖아요. 참 머리 좋아? 독일에서 만들었대요. 종이를 잘랐을 때 전혀 버리는 종이가 없는 비율로 만든 기가 막힌 규격이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 있어요? 봐. 제일 큰 거 보여? 제일 큰 게 A0 사이즈예요. A 제로요? 네, A0예요. 그래서 A0는 지금 뭐예요?
얘는 지금 보면은 84.1cm 그리고 여기는 118.9cm 요거를 크네 그치? A제로 전지라고 정도나 큰 그런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를 반으로 뚝 잘랐을 때 처음으로 나오는 게 A1이에요. 그리고 이 종이의 절반을 똑 잘라서 만든 게 A2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종이의 절반을 똑 자르면 A3예요. 절반을 똑 자르면 A4예요. 절반을 똑 자르면 A5예요. 절반을 똑 잘라서 요만한 게 A6예요. 이런 식으로 만든 A7은 없어요? 계속 있다니까. 계속 있다니까. 끝까지 있죠? 뭐 끝까지 있지. 근데 너무 작으면 나중에 종이가 너무 코알만해져서 더 이상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개념은 이거예요. 요게 A6, 요게 A7, 요게 A8 요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나?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종이를 만들었대요. 자, 근데 종이의 구격은 두 개랍니다. A 시리즈하고요, B 시리즈가 있어서 A 시리즈는 얘야. 근데 너희들 프린터 같은 거 보면 뭐 B3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B4 이런 거 본 적 있죠? 자, 그럼 걔네들은 어떠냐? B 시리즈는요, A0 용지와 서로 닮음이고 똑같은데 A0 용지의 1.5배 사이즈가 B0 용지래요. 그러니까 B0 용지가 조금 더 큰 거네? 1.5배 더 큰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은지와 인국이는 다음 대화를 읽고 밑줄 친 기억 니은이 성립하는 이유를 위의 글을 참고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여라. 뭐해? 복사를 하려고 하는데 A4 용지로 하면 좀 작을 것 같아서 A3 용지나 B4 용지로 확대 복사하려던 중이었어. A4 용지를 A3 용지나 B4 용지로 확대 복사하려면 몇 %로 확대를 해야 되는지 알아? 여기 복사기 화면에 A4 용지를 A3 용지로 확대 복사할 때는 확대 비율이 141%, A4 용지를 B4 용지로 확대 복사할 때 확대 비율은 122%라고 나와 있어. 왜 이런지 설명하시오예요. 되게 간단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A4 용지를 가지고 있었어. 그치? 누굴 가지고 있는 거야? 요 용지를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얘가 좀 작을 것 같아서요. 우선 A3 용지로 확대하는 경우 생각해보자. 와, A3 용지의 넓이는 A4 용지 넓이의 몇 배야? 2배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비례식을 세울 수 있어요. A4의 넓이 대 A3의 넓이는 몇 대 몇이다? 1대 2다.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런데 복사기의 확대 비율은 길이에요. 길이. 넓이가 아니라 닮은 비지. 그러면 넓이가 이럴 때 A4의 길이와 A3의 길이 비는요. 얘는 제곱된 너희들 길이비 아니? 길이 A하고요. 닮은 도형에서요. 길이 B가 있어. 얘가 길이 B야. 만약에 길이의 B가 뭐 3대 4, M 대 N이라고 할까? M 대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 넓이로 확장시킬 수 있지. 닮은 도형에. 네. 맞아? 닮은 도형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네. 이게 사실은 너희들 지금 3학년 과정을 하는데 2학년 2학기 과정에 나와. 근데 선생님 그냥 좀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도형 중에요. 닮은 도형이라는 게 있어요. 닮은 도형. 어떤 게 닮은 도형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도형이 있는데 여기의 길이가 2야. 그리고 여기의 길이가 6이야. 그런데 여기에 도형이 하나 있는데 얘는 길이가 1이고 얘는 길이가 3이야. 우리는 이런 도형을 닮은 도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닮았는데 사이즈가 크거나 작거나의 문제야.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닮은 도형 같은 경우는 길이의 B가 얘가 A라는 도형이고 얘가 B라는 도형이에요. 지금 이 길이 B는 몇 대 몇이 되고 있어요? 2대 1이 되고 있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때 닮은 도형의 넓이 B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넓이 B는 항상 길이 B의 제곱이에요. 무조건 넓이 B는 닮은 도형의 경우에는 4대
1이 나와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닮은 도형이 이렇게 평면 도형일 수도 있지만 입체 도형일 수도 있지. 네. 입체 도형은 부피비라는 개념까지 생겨요. 부피비는 어떻게 된다? 세제곱이에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8대 1이 돼요. 그래서 결론 좀 여기 하나만 확인 사살하고 가자. 얘는 2, 6에 12지. 얘는 3이지. 네. 정말 넓이비가 4대 1 나와? 네.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둘게요. 길이비가 m 대 n인 닮은 도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닮은 도형의 넓이비는 무조건 m의 제곱 대 n의 제곱 나와요. 그리고 이 닮은 도형이 만약에 입체 도형이라면 부피비는 m의 세제곱 대 n의 세제곱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닮은 도형의 길이비, 넓이비, 부피비의 개념이에요. 정리하세요. 개념입니다. 닮은 도형의 길이비, 넓이비, 부피비의 개념이에요. 너희가 1학년이야. 그건 안 배웠네. 저런 얘기 처음 듣니? 네. 2학년 2학기 과정이라. 그때 건너뛰었지 않아요? 예, 건너뛰었어요. 3학년 1학기 끝나고 2학년 2학기 할 겁니다. 3학년 1학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요 이거 하고요 선생님이 말하건데 지금 어려운 거에 딱 10배가 어려워요. 3학년 2학기 거가 아니라 2학년 2학기 거예요? 네네. 이거 끝나고 나면. 그럼 그거는 3학년 2학기 거 하는 거예요? 네네. 얘네 전부 닮은 도형들이지. 네. 맞아? 닮은 도형들이야. 넓이가 1대이면 봐. 길이비의 제곱이 넓이비였으면 이 녀석을 길이비로 바꾸려면요. 루트를 씌우면 돼요. 그치? 네. 2분의 1 제곱해야 되잖아. 얘가 얘로 넘어가려면 얘를 넓이를 2분의 1 제곱해야 아. 되잖아. 2분의 1 제곱의 개념이 뭔데? 루트잖아.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뭔데? 1대 루트 1을 뭐로 계산하래요? 1.41로 여기 아니야. 루트 1은 1.41로 계산하시오라고 출제자가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대 복수할 때 비율을 몇 프로로 해야 됩니까? 141%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여기 루트에는 1.41 줬잖아. 네. 루트는 1.41이잖아. 이게 100이면 이게 몇 프로인데? 141이라고 불리잖아. 아. 퍼센트를. 될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유 뭐라 써야 돼요? 이게 이유예요. 아, 네. 넓이의 비가 이와 같은데 고로 길이의 비는 1대 루트 2, 즉 1대 1.41이니까 지금 이게 기억이죠? 141%다. 예, 기억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제요 B4 용지로 확대하는 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4의 넓이 대 B4의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1.5지. 어떻게 알아요? 문제 있잖아요. 어디에요? 1.5배라고. 예. 어디에 있어요? 문제 속에 B 시리즈는 A0 용지와 서로 닮음이고 넓이는 A0 용지의 1.5배인 B0 용지에서 A4를 시작합니다. 1로 놓은 거예요? 네네. 그때 B4의 넓이는 1.5배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A4의 길이 대 B4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지? 그럼 얘는 2분의 1제곱이니까 즉 루트 1 대 루트 1.5네요. 루트 1은 1이고 1.5는 몇이야? 루트 1.5는 1.2로 계산하세요 라고 문제에 나왔어요. 그러므로 몇 퍼센트로 확대해야 됩니까? 122%. 네. 넓이 하는 건 아니, 비율 하는 건데요. 비율은 길이에요, 항상. 왜요? 야, 10cm를 200% 늘려요 라고 하면 20cm가 되는 거라고요. 넓이를 가지고 늘리진 않아요. 너 길이로 늘리는 게 편해? 넓이로 늘리는 게 편해? 10cm짜리를 20cm로 확대하는 게 편해요?
넓이를 가지고 막 심오하게 계산해서 길이 몇인지도 모르는 걸로 막 끊어가지고 계산하는 게 편해. 아 그래서 그 확대라는 건 항상 길이가 기준이라고요. 넓이에서요 길이로 바꾼 다음에 그 길이가 그거니까 비율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확대 비율은 전부 길이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넓이에서 근데 우리는 넓이의 비만 알고 있잖아. 그런 넓이의 비로부터 길이의 비를 유추해가지고 푸는 거죠. 그러면 넓이 길이에 비해서요. 네, 아 부피에 비해서 길이의 비로 바로 가려면 3분의 1을 해주면 돼요? 3분의 1제곱, 세제곱근을 그럼 해주시면 루트 되죠. 뭐 어떻게 해요? 세제곱근. 아 이거 너희 안 배웠니? 네. 이거 고등학교 과정이라서 절대 안 나와 너희들 시험에. 네, 됐지? 네. 근데 저거 중학교 2학기 때나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나 하냐면서요? 예, 지금 배웠잖아. 아니 근데 네. 아니, 부피 비를 주고 저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고요, 중학교 과정에서. 근데 저걸 배웠는데요? 세제곱근짜리 문제가 안 나온다고요. 길이비를 가지고 부피비를 내는 문제는 나오지만 부피비 가지고 길이비로 가는 문제는 세제곱근은 고등학교 수학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출제가 안 돼요.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요 7교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서술형 평가 별표 질문 마지막 문제 7교놀이 보도록 하자. 예, 오른쪽 그림은 정사각형 모양의 판을 직각 이등변 삼각형 5개, 정사각형 1개, 그리고 평행사변형 1개로 나눈 7교판으로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것을 7교놀이라 한다. 중국에서 처음 시작된 7교놀이는 지혜판이라고도 불리며 탱그램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하다. 7교판을 이루는 7개의 조각은 다 각각 다음 그림과 같다. 이거 1번, 2번 다 안 되는 건가요? 2번만 안 되는 건가요? 다 안 돼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요거 좀 올려도 되나? 예. 자, 1번. 7교판은 7개의 조각 중에서 4개의 조각으로 하나의 정사각형을 만드는 예를 보이고 이때 만들어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4조각 가지고요. 이제 만들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 여기에서 4조각을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은요. 이와 같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맞아? 대부분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맞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란 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2 루트 2. 직각인 건 어떻게 하는데요? 여기 보여요? 요거 직각인 거 보일까? 그림? 얘가 정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자르면 정사각형이 사실 대각선이지. 그럼 여기 각도 90도라는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될까요? 예. 얘 직각 이등변 삼각형 4개가 있어. 그러면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 4개를 잘 조합하면 정사각형이 나올 것 같지만 이런 조합들에 얘네들이 끼면 맞추기 굉장히 힘들겠지. 네. 맞아?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들 가지고 문제 풀 거야. 우선 뭐 큰 거 똑같은 사이즈 거 있네요. 그래서 그거 하나 이용해 봅니다. 요렇게 하나 이용했어. 그치? 4개를 이용해야 되니까 2개를 이용해 버리면 정사각형 되니까 얘는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이제 끝났어. 그러면 이제 요 녀석들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에 보이는 요 녀석이요. 얘 여기 사지. 여기 길이 사지. 맞아? 그런데 저 녀석은 2대 2루트이니까 와우. 여기가 2가 오고 여기가 2가 오고 여기가 2루트 2가 오면 되겠구나 라는 느낌 와요 안 와요? 오죠.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요 녀석을 봤더니 한 변의 길이가 2야.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 얘 루트 2 이렇게 오면 되지. 근데 얘도 조각의 사이즈가 똑같아. 그러므로 이쪽으로 루트 2 잡고 여기에 2 오면 되겠지. 요 수밖에 뭐 이런 식으로 될까 안 될까? 맞추는 거예요.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그래서 몇치 한 변의 길이는 2 루트 2 끝.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정사각형인데요. 네. 여기 아래도 2루트인 거예요 전부 다? 여기 봐. 루트 2 루트면 2 루트 2야. 여기 이쪽 변은 어떻게 알아요? 정사각형이잖아. 얘랑 얘는 길이가 같지. 알았어. 여기 2 루트 2라고 적혀 있어. 큰 거 옆에. 지금 그 칠교판은 전부 길이가 다 주어져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오, 다 있어. 될까? 네. 네. 자, 이제 1번 됐죠?